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기토가 되면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기토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기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기토도 역시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토에 해당이 되지만 둘을 똑같은 토로 보지 않고요. 둘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음이라고 하는 토로서 구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자, 같은 토이지만 하나는 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양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넓고 높은 개념, 많은 개념, 많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낮은 개념, 작은 개념, 그 다음에 좁은 개념, 그 다음에 양이 적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토라고 하는 것은 땅 중에서도 크고 넓은 땅이 아니라 작은 땅,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땅은 뭐예요? 큰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을 놓고 봤을 때 기토는 낮은 땅이고요. 무토는 높은 땅이죠. 넓은 것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기토는 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무토는 넓은 개념이 될 것이고요. 또 기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개념의 땅이기 때문에 전원토라고 해서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작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볼 수가 있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넓고 높고 많은 양의 땅이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라든가 평야 내지는 광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큰 땅, 넓은 땅, 아주 많은 양의 땅이기 때문에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후중. 그래서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병화 내지는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도 있어 주어야지만 땅으로서 무토든 기토든 공통된 목적이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척박한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온기하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적당량의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든 개수든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무토를 설명할 때 무토는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론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 이거 텃밭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거의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여러분들 기토는 간목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100% 기토는 간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원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토도 간목을 쓸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기토가 간목을 쓰는 그러한 원령인 묘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묘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환경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월지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주 원국을
분석할 때 계절의 개념, 환경의 개념으로 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궁성눈으로 봐서 이제 사회궁으로 보기도 하고 형제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월주 자체를 부모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사주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사회궁이다, 형제궁이다, 부모궁이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일단 월지라고 하는 요 자체는 뭐예요? 계절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태어난 환경,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묘월이라는 것은 인묘진월의 동쪽을 말한다, 동방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이 초봄이라고 하면 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중춘이다. 즉 봄이 이제 무르익은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해서 이제 봄은 저물어 가고 입하가 되면서 4월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은 인월의 임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 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이 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러한 계절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묘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공통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점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장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용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 중에 있는 무토 또한 쓰지 않는다. 쓸 수 있는 것은 묘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인 안에는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묘 안에는 을목을 쓰는 것이지 간목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지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볼 수가 있냐면 기토 입장에서는 씨앗 같은 거 있죠. 씨앗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아니면 묘목을 이런 묘목 말고 이런 종자할 때 이런 묘목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옮겨 심기 위해 가꾼 어린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나무모, 모나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묘목으로도 묘목과 같은 개념으로 간목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기토를 설명할 때 기토는 뭐라 그랬냐면 이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토는 무토와는 달리 뭐냐면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미리 해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필요하지만 기토는 간목이 필요 없다,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묘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자 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어져 있다 당연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묘월 같은 경우 오늘같이 이 묘월의 경우에는 간목을 쓸 수가 없고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을목은 뭐예요? 기토 입장에서 종자 내지는 씨앗 내지는 묘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잡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잡초 내지는 필요 없는 풀들 있죠. 뭐 엉겅퀴라든가 전혀 기토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잡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종자, 묘목 같은 것은 없고 잡풀만 심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잡풀 같은 것은 용도가 없겠고 기토 안에는 아주 우량종인 씨앗 종자 같은 걸 심어야 되죠.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계절에는 기토는 간목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잡초가 무성한 기토가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종자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간목이 있게 되면 묘월 자체가 목이 가장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칠살이 되겠고 정관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관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병화가 같이 있어 주어서 목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목생화하고 화가 나를 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통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게 되면 토 자체가,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토 자체가 목이 많으면 허토가 된다, 허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자를 심긴 심지만은 병화가 다시 있어서 약한 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가 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해서 이 기토가 이렇게 화하고 목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간목이 이렇게 있을 때 수가 요게 개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갑기합토, 토를 생겨주는 거는 화기 때문에 아마 정묘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뭐 자시가 된다거나 지지로 해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수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가 들어와서 수가 토를 갖다가 윤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은 기토를 소토한다라기보다는 기토에 씨앗이라든가 종자를 이렇게 심어주는, 봄에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게 되면은 약했던 허약한 기토를 갖다가 실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에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화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천간에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이 구조 자체가 병화, 개수, 간목 같은 것이 같이 일률적으로 투출하기는 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밑에 있게 되겠고요. 어느 나머지 것은 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달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시용할 수 있다, 간목을 시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로서 기토라고 약해진 기토를 갖다가 실하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예요?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봄에 쉽게 말하면 텃밭에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씨앗을 뿌리게 되고,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 안에 텃밭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화초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가 있는데, 간목이 없다고 해서 을목을 쓸 수 있느냐? 그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묘월에 기토가 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잡초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토는 불용한다. 그래서 간목, 병화, 개수 내지는 간목, 정화, 임수 이런 식으로, 내지는 간목, 병화, 임수 내지는 간목, 정화, 개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정화를 쓸 때는 개수가 투출하거나 임수가 정하고 붙어 있게 되면 이거는 좀 탄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치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묘월의 기토는 간목병화, 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를 보좌해서 쓸 수는 있으나 을목을 쓰는 것은 어떻다? 맞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격이라고 하는 것 놓고 봤을 때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무토는 양토였고요. 오늘은 기토가 음토죠. 월지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월지 자체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묘를 보면 정관이라고 했지만, 오늘 음량이 달라진 기토가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되고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묘월은 목이 기토에 비해서 더 왕하죠. 그래서 어저께는 신약관왕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신약살왕이 되는 사주 내지는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살이 중한데 일간이 신경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죠.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 핵심이 있게 되겠고요. 약간 약한 일간 기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화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토인데, 묘월의 기토는 비견겁제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화가 있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보고 또 간목으로서 또 씨앗 종자 씨앗을 뿌리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묘월의 기토가 약한 중에 축토를 보게 되면 좀 멀리 연지에 있긴 하지만 기토가 축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신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 또한 축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신금은 식신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 을목을 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약한 기토의 기운을 뺏어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간에도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를 생해준 금생수 해서, 금은 생하죠. 수를 금생수해서 재성을 생해주는 용도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얘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목을 제해준다. 뭐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 일주가 되는데, 선생님, 기토가 묘월에 약한데 축토에 뿌리를 두고요, 일지 밑에 묘목을 봤기 때문에 이거 일간이 매우 왕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묘목이 옆에 있고 미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지지로 뭐가 되냐면 해묘미 삼합을 구전하게 되죠. 물론 이제 해자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목왕절인 묘월에 해묘미 삼합을 하게 되면 이건 지지로 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토 미토 두 개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미토는 토가 아니고 목으로 하나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토의 기운이 완벽하게 없어진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합을 해가지고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해지고 토의 기운은 많이 위축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뭐 미토가 목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간신히 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사주 자체가 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 참, 이거 한 가지 더. 묘미 묘미가 준삼합을 짜는 거거든요. 해수가 빠지게 되면 이거는 준삼합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축토가 있으니까 축미충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축미충이 된다라기보다는 묘미합을 해서 축미충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축미충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묘미합으로 축미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똑같이 배운 사람이 보더라도 결과값이 달리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합으로 볼 것이냐 내지는 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묘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 병화로서 기토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종자를 뿌리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한다라고 했는데, 목국이 형성되어 있고요. 묘미 목국한다고 해서 간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잡초가 더 무성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기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기토를 윤토해 줄 수 있는 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어떤 분들 잠이 원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뭐 삼재라, 어떤 분들 개 중시 생각하는 거, 삼재 있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 있죠,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12신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신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신살이라고 하는 것, 뭐 신살의 가지수만 뭐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양오행의 생극 재화를 먼저 살펴본 연후에 시간이 되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큰 오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 삼재, 공막, 십이신살, 기타 신살, 또 포태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긴 한데,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도 오행의 왕상 휴수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포태법을 가지고 십이신살에 응용하고 또 뭐 금묘화실 이론에 궁성론에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포태법 십이운성은 뭐다? 오행의 왕상 휴수를 논함이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배우셔도 되겠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수를 봐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모광절에 미토가 있어서 묘미 한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관살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살중 신경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주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연지 있는 축대 기토가 뿌리는 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인성인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토 자체가 허토가 된다, 허약해지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갑자시가 되면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겠고요. 갑자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 을해시가 되겠습니다. 을해시가 되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목, 미토, 해수, 이거는 완전한 해묘미 삼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을목이 투출하게 돼서 을목이 기토를 이렇게 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제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목이 너무 왕하고요. 그리고 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두 신금이 을목을 제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매우 약하죠. 이 또한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으니까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화토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지만 인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정인인 병화를 받기 때문에 요 국세는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반대로 뭐가 문제냐면,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죠. 축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 기토를 윤토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금을 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운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묘미, 지지로 목국을 형성하게 되고, 정화가 투출해서 기토를 생조해 주는데, 병화만큼이나 정화는 기토를 생조해는 공력이 제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진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토가 묘미 합해서 이렇게 묘미가 합을 해서 칠살이 왕해지는데, 무진하게 되면 등이 기토 일간이 좀 왕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간목으로서 토를 좀 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개수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가 배합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토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생시로서 좀 얻기가, 생각하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수 있다. 일간이 너무 왕해지면서 화도 수도 필요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신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이것도 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화 토운을 보는 것이 사주 배합상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